1928년 한 여자아이의 실종 신고가 뉴욕 경찰서에 접수됩니다. 그러나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이 남자는 연쇄살인마였고 범행 내용은 더 끔찍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기의 살인마는 브루클린의 뱀파이어라고 불렸던 알버트 피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버트 피쉬는 1870년생으로 미국의 워싱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출생 당시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 형편이 어려웠던 어머니는 막내였던 알버트 피쉬를 세인트 존스 고아원에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 그는 고아원에서 육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인 학대를 동시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그의 정신 상태를 망가뜨렸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1898년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기도 하였으나 이후 1917년에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환청을 듣거나 환각을 보기도 하였고 자신이 구세주라고 외치는 등 심각한 정신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부탁해 못이 달린 주걱을 가지고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인육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아이들에게 대접할 식사에도 굽거나 익힌 고기가 아닌 생고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후 1919년부터 1930년까지 그는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부분은 어린 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하루는 거리에서 놀던 소년들을 불러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한 뒤 집에 불러들여 초대하였고 소년들은 알버트의 침대 밑에서 고기를 써는 칼과 피 묻은 톱을 보고 놀라서 그의 집에서 도망쳤기에 그의 범행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는 어떻게든 누군가를 납치하여 범행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고 1928년 뉴욕의 한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자신이 농장주이며 자신의 농장 일을 도와줄 18살 내외의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였습니다. 광고를 보고 한 가족이 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는 직접 그들의 집을 방문했는데 친절해 보이는 노신사의 모습에 가족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가족의 아들인 18살의 에드워드 버드가 범행 목표였는데요. 그러나 가족의 집을 방문한 날 에드워드의 여동생이었던 그레이스 버드를 보고는 범행 목표를 그레이스로 변경합니다. 당시 그레이스 버드의 나이는 10살이었고 알버트 피쉬는 자신의 조카 딸 생일 파티가 마침 근처에서 열릴 예정이니 그레이스를 같이 데려가도 되는지 묻고 허락을 받은 뒤 그녀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그레이스 버드가 생전의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뉴욕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냅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 형사는 윌리엄 킹이라는 이름의 형사로 경력이 오래된 노련한 형사였으며 퇴직도 반납한 채 이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의 수사팀은 용의자가 여전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기회만을 엿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신문에 수사가 종료되었다는 가짜 소식을 내걸었습니다. 1934년 버드 가족의 집으로 한 장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바로 자신이 그레이스를 죽였으며 그녀를 죽인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그레이스를 살해했고 그녀의 시체를 요리해 먹었으며 며칠 동안 맛있게 먹은 다음 남은 시체를 잘 묻어줬다는 끔찍하고 저급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이 아주 저질스러운 장난 편지라고 생각했지만 윌리엄 형사는 이것이야말로 범인이 직접 보낸 편지가 맞다 라고 확신하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편지지 겉에는 주소가 없었으나 특이하게 편지가 담겨진 편지 봉투에 뉴욕의 택시기사 노조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택시기사 노조에 방문한 수사팀은 관리인 한 명이 봉투들을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한 하숙집에 그 봉투들을 보관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하숙집으로 향합니다. 하숙집 주인은 수사팀이 말하는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이 2달 정도 머물렀었다고 말했고 수사팀은 또 하나의 함정을 준비합니다. 피쉬는 아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아들이 보낸 수표를 우체국의 협조로 수사팀이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이후 아들의 돈이 도착하지 않자 혹시 예전 하숙집의 주소로 편지가 다시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 알버트 피쉬는 그곳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숙집 주인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윌리엄 형사와 수사팀은 그 자리에서 알버트 피쉬를 그대로 검거합니다.
알버트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살해한 사람이 100여 명이 넘는다고도 말했지만 허언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살해한 그레이스를 비롯해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한 장소와 그들의 시체를 묻어둔 곳을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피해자는 3명으로 8살의 프란시스 맥도넬, 4살의 빌리 게프니, 마지막으로 10살의 그레이스 버드였습니다. 또 그의 범행으로 의심이 되는 피해자가 6명 정도 더 있었으나 확실히 밝혀진 부분은 없었는데요. 다만 이 피해자들 역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알버트 피쉬였고 이후로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자인 척하면서 법의 심판이나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는 상당히 흔했으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짜로 정신병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괴롭히기 위해 골반 쪽에 길고 큰 바늘을 20개 이상 넘게 박아 넣었다는 믿기 힘든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실시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진짜로 그의 골반 뼈에 길고 큰 바늘들이 여러 개 박혀 있어 검증에 나선 검사들과 의사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진찰을 맡았던 정신과 의사인 프레드릭 워뎀은 그는 미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정신병자이지만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평가했고 벨뷰 정신병원의 소장으로 근무했던 메나스 그레고리라는 의사 역시도 그가 정신병자이긴 하지만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며 그의 범죄 행위는 지극히 구체적이고 정상인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은 그가 정신병자가 맞지만 어쨌든 살려둬선 안 되는 괴물이며 판사 역시도 그 점을 감안하여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는 전기의자 처형을 명받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기뻐하며 너무 흥분되고 스릴이 넘치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36년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그는 그날 매우 기뻐 보였으며 전기의자에 앉아서도 교도관들을 도와 자신의 몸에 장치들을 직접 붙이기도 하고 눈을 가리는 것도 거부하였습니다. 그의 변호사였던 제임스 댐프시는 알버트 피쉬로부터 최종적인 진술이자 유언이 담긴 편지를 한 장 가지고 있었다고 발표하는데요. 편지의 내용이 뭐냐는 물음에는 자신이 태어나서 본 글이나 문장 중에 이렇게 더럽고 혐오스러운 글은 본 적이 없으며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댐프시가 사망한 뒤에도 편지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편지의 행방조차 알 수가 없어서 그가 그 편지를 어딘가에 버렸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살인마들이 존재하는 현재도 알버트 피쉬는 누구보다 더 악명이 높은 최악의 살인마 중 하나로 그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